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원래는 업비트에서 그 1시간만 딱 그 서버 점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시간 더 연장해가지고 6시까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연장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뭐 바이낸스로 이제 시장 전체를 보면 되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어저께하고 동일해요. 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그 달러 도미넌스가 달러 인덱스가 보이시죠? 91.19로 어저께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주식시장도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오름 강세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되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우위냐, 이더리움 상승세가 더 깊냐,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알트코인 투자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려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62.55인데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하고 방송 바로 직전까지 캡처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 있었거든요. 63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5,184달러인데 제가 이제 차트리스를 대부분의 차트리스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비트코인이 37,000달러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차트상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알트코인 우위보다 전반적인 알트코인 우위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 오른쪽 어깨 형성이 끝나감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장세를 보실 때 이더리움이 이제 1,500달러를 어저께 밤에 아마 찍었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 장세를 그리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00달러를 뚫기를 바라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CME 선물 시장이 2월 8일날 개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벡트가 됐건 그게 뭐가 됐건 뭐 지금 뭐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런칭 됐다고 했을 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세를 불러오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막상 이제 2월 8일 날 가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업비트와 바이낸스와 빗썸 뭐 몇몇 개 이제 거래소를 여러분들이 쓰시겠지만 이번에 XRP가 막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신가 봐요. 제가 이제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아니면 댓글에 다신 거에 하트 표시 있는 걸 보고 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수익 창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빗썸에서 다운됐다. 서버가 다운돼서 이제 로그인 자체를 못했다, 거래를 못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빗썸에서 이제 있는 코인이 업비트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몇 개 코인이.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의 거래는 차라리 업비트 쪽에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개인적으로 해요. 뭐 카카오하고도 관련 있고 뭐 보안 면에서도 그렇고 뭐 해킹 면에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는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이 위주로 거래를 트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빗썸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용을 하고 코인원, 코빗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코빗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하고 다 좋은데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갑으로 사용하는 그냥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가 제가 보기엔 활용성 면에서 한국 거래소에선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BMI, UBAI 그래서 도미넌스가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우위가 지금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코인 360에 들어가서 도미넌스를 보시기 전에 이거 업비트 바로 메인 화면만 보셔도 대충 시장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걸 아실 수 있고, 비트코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향후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37,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패턴상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라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이렇게 어깨를 그려가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서 47,000달러까지 그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 말고 다른 분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임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견해를 피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손절매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그리고 주의할 구간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오후 정도로 넘어가는 시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수요일 날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현타 온 한국인들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XRP 어떤 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뭐 약간 나긴 했지만 사람이 그게 있어요. 수익이 나도 그렇고 수익이 안 나도 그렇고 현타가 와요. 원래 어떤 그런 일을 한번 겪다 보면. 근데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업비트 대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기준가를 잡고 업비트가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4.71%,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마이너스 4.66. 그래서 전반적으로 4%대의 역 프리미엄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거래소에서 사다가 바이낸스에 팔아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되게 짧은 거 있죠.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오래 걸리는 것들 말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다가 팔아도 돈이 남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타 온 한국 분들이 되게 많다. 이거를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2017년에는 이더리움이 여기 보세요. 디센딩과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있는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이제 연말에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들어서 지금 딱 패턴 자체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지금 보면 딱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더리움이 광폭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차티스트 분들이 2,000달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3,000달러까지도 연말까지 바라보면 3,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열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이 패턴대로 가서 진짜 급격하게 2017년도 같이 향후 몇 개월 내에 만약에 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불장이 다가온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2월달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XRP 소송 관련 건도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고, 그것이 사실 단적으로 XRP를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거로 치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중위에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까지 여파를 미치는 어떤 그 법적인 기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저는 비로소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자, 그래서 어쨌건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패턴이 이더리움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거를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시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금의 어떤 그 소비율이 지금 보면 14%가 떨어졌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ETF 측면에서, 바나 코인 면에서, 골드 코인 면에서, 그리고 어떤 귀금속 면에서, 그리고 기술에 사용되는 어떤 소비재 면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감소되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ETF는 좀 늘어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약세예요. 보시면 중앙은행에서도 매집을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예, 아마 조금 많이 더 넘어서지 않을까. 참고로 여기 보시면 오늘 금은 가격이거든요. 예, 올라갈 것 같이 했었는데 마이너스 25달러, 그리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요 근래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달러.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라면 저는 뭐 2016년도 2015년 말까지 금은을 매집을 했었거든요. 15년 정도를. 근데 그거를 전량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사실 도매상 가서 전량 다 매도를 하고 그냥 가상자산을 다 사버렸는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계속 돌파를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예, 마지막 판단은 예, 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이코인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S클래스에 있다는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고, 특히나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XRP가 진폭이 어느 정도 크게 있은 후에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이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S클래스에 등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 S클래스를 줬다는 의미는 사실 그냥 관감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 APP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동시에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이 적어요. 예.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아마 임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 S클래스에 지속적으로 있는데 근데 진짜 안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강력 홀딩으로 예,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낫다라고 생각하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요 근래 들어서. 그리고 USDC 서클사에서 이제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어저께부터 예, USDC를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이 급격하게 당장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예, 홀딩할 만한, 그리고 투자할 만한 관점의 코인이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100원대에서 226원까지 업비트 기준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156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 몇 원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약세 흐름이 나오면 그냥 지속적으로 사서 모으세요. 지속적으로 150원에서 170원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디센트럴 랜드도 아마 사서 모으시면 300원대에서 300원대에서 한 번 더 파실 어떤 그런 찬스가 분명히 올 만한 분명히 코인이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세 개의 아마 트렌드가 화두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디파이 메타가 화두가 되고, 두 번째는 익명성.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익명성, 그러니까 뭐 모네로다, 지캐시다, 뭐 호라이젠이다, 뭐 요런 코인들 있죠. 대시코인이다, 뭐 요런 코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NFT 메타가 아마 되게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나코인, 뭐 베리실버트나 DCG도 이제 추종을 하니까 마나코인, 그리고 샌드박스, 샌드도 마찬가지라고 저 이제 두 가지 코인 괜찮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XRP는 거대 진폭을 그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잠정적으로는 한동안 이제 조용히 저는 찌그러져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개수를 늘려놓은 거는 그냥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할 거고, 이제 5년을 보고 저는 투자를 하는 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어쨌건 저는 이번 장세에서 아마 마음 현타 오시고 마음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개인이 점진적으로 접근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를 XRP 코인에 좀 껍데기를 씌워놔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면 개인 투자자는 더더욱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의도가 분명히 다분히 있었다, 이번에 제가 보기엔 그렇고, 특히나 눈여겨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캐시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에선 빗썸 거래소에 있거든요. 빗썸 거래소에 있는데 이걸 뭐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8포인트나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이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냥 관감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커뮤니티나 개발 진척도 면에서도 이게 사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조금 2021년 한 해를 보시면서 예전에 베리 실버트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익명성 코인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해서 호라이젠과 지캐시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호라이젠은 이미 떴고, 호라이젠은 이미 4만 원대까지 이제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떴고, 지캐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네오 3.0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춘절이 끝난 이후에 춘절 끝나고 나서도 아마 안 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내면서 아마 급격한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이콘이거든요. 아이콘이 지금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이콘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2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워런 버핏 이분이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래서 존버의 어떤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존버는 하락장에서 있을 때, 하락장에서 계단식 상승이 있을 때 존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번에 아마 여실하게 여러분들 깨달으셨겠지만 XRP 같은 경우 자, 가만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 3일 만에, 예를 들어서 한 이틀 만에 250%가 상승을 했어요. 220%가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 이거를 존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존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존버를 항상 외치지만 그건 하락장일 때 외치는 거고, XRP뿐만 아니라 에이다도 마찬가지야.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야. 그게 어떤 코인이 됐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0%, 200%가 단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상승하면 그건 반드시 수익을 추구해야 돼요. 반드시. 급격하게 올랐다면 급격하게 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XRP 가격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비트코인이 작년부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서 더블을 넘어서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형상화해가지고 여기 차트를 딱 그려놨죠. 링크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형상이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뚫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코인을 비교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바라는 차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근데 어쨌건 CME 선물 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바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스텔라 루멘, 자, 서클페이로 등용돼서 USDC가 찍혀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건 사실 코인 시장 전체한테도 되게 좋은 거고, 중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스텔라 루멘한테도 실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알고랜드가 서클사에서 이제 그 USDC를 찍어내기 위해서 채택이 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스텔라 루멘도 작년 어느 시점부터 그런 얘기를 제레미 얼라이어가 지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오피셜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실용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진다면 이 코인의 어떤 그 실용적인 측면도 저는 부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회사가 IBM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고, 테라 프로젝트 있죠. 테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루나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루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수익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 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현성이란 인물 말고, 신현성이란 인물 배우의 뭐 어떤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 테라 프로젝트를 만약에 밀어준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로 아마 군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마 아이콘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좀 약간 글로벌하게 움직일 만한 끼가 다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래서 올라가니까 추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속적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상장 할 수 있다. 직상장 한다는 뭐 레포터가 나왔다. 그래서 이 뉴스를 아마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IPO 진행하기로 됐었는데 회전해가지고 지금 그냥 직상장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한테 해가지고 뭐 주식을 뭐 쉐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이 의미를 되게 나는 그냥 코인 투자하니까 상관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그 거래소가 나스닥이라니 어떤 이 주식시장 그 전 세계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기술적 관점의 주식시장에서 등재돼서 거래된다는 자체가 되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글렌 허친스 같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은 결국에 증권형 토큰으로 전향될 거다. 근데 어쩌면 코인베이스가 상장되면 나스닥에 상장되면 이게 이정표가 전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들도 증권형 토큰으로 나중에 이제 변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쪼개지거나 그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쪼개지고 더 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리적인 산업에서 지금까지 세수 창출했었던 중앙정부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금융 시스템 있죠. 새로운 금융 시스템 쪽으로 많은 어떤 힘의 이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향후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까지는 물리적인 산업의 확장이었다면 4차 산업부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매체들의 그런 어떤 확장 단계로 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 먹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서는 게 이제 가상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호라이젠의 로드맵을 보면서 2분기가 될 거다. 진짜 알트코인 시장은. 근데 스파크 같은, XRP 이제 스파크 토큰을 여러분들 아마 스냅샷 받으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코인을 과연 언제 줄까?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사에서 2분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라면 1월달, 2월달, 3월달을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중에 준다는 얘기인데 4월달에 지급해 준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못 받으셨죠.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빗소나 비투루나 뭐 몇몇 개 뭐 폴로니엑스나 몇몇 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는 IOU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일 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에 이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과연 XRP가 과연 뭘 할까? 과연 딥바이하고 관련해서 과연 스마트 콘트랙을 이용해서 과연 뭘 할까? 이더리움 진영과 과연 무슨 일을 꿍꿍이를 벌일까? 이걸 보시면 돼요. 저는 비트 진영, 이더 진영, 그리고 XRP 진영이 다 어떻게 보면 자웅동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이 코인 생태계를 만든 사람들 자체를.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2분기에 발표를 하니까 저는 좀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저는 코인 시장 지금 보거든요. 당장 막 조급하게 빨리 막 이더리움이 뭐 300만 원 가야 돼 뭐 BK가 안 가니까 너는 죽었어. 막 이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즐기면서 지금의 시간을 그냥 즐기면서 그냥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불장은 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비트도 이더도 특히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콘체시스에서 여기 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관해서 조금 더 안전한 프로토콜을 이번에 출시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2.0 처음에 이제 초반에 스테이킹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맡기신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매매를 하시고 싶으니까. 근데 이더리움의 진짜 장기적인 어떤 그 포텐셜을 보고 지속적인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스테이킹에 맡기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이자율을 적게 주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아마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도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적인 관점하고 이율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비교 평가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믿으시는 분은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트레이딩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어떤 임팩트 있는 뉴스는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XRP에서 수익을 못 추구하신 분들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 그리고 스파크2 이제 그러니까 스파크도 이제 지급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